오늘장의 주요 이슈 체크하고 오후장 전략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IM유원스탁의 김형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 얘기 나눠볼 주제 먼저 첫 번째 어떤 것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정식 취임. 이렇게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동시에 빅 이벤트를 맞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 일고 있는 양적 완화 중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슈퍼 수요일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전망해보고 금융시장의 영향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120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죠. 사실 원화의 뚜렷한 약세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달러화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흐름의 이유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고 있는 FOMC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이전에 나왔던 FOMC 회의에서 그 매파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좀 조기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양적 완화를 뭐 조기 종료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나 그 외에 이제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흐름이었고 주택 관련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소비 심리 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 관련된 그 소비 쪽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의 개선세가 강하게 나와야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FOMC에서 회의한 것처럼 미국 실업률이 6.5% 이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5% 목표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기 전에 조기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체크 포인트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앨런 부의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앨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력이 좀 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 의장도 이번 그 회의에서 이 앨런 부의장의 그 의견을 좀 많이 이제 반영을 할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앨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전미 이제 실물 경제 협회에서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통화 완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완전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조기 완화 정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본 쪽으로도 눈이 가죠. 오늘 춘분이 일본은 휴일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새로운 총재를 맞이하는 취임식을 열게 됩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정말로 일본은행 총재가 될 텐데 취임 이후의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어요. 최근에 엔화 약세가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후에 탄력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일단은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화 약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위에 100엔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일본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와 강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단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이제 산업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IT랑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증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11월 대비 한 63%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말 대비 한 9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실물 경기에서도 그 이제 공실률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11년 공실률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점차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토픽스 부동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한 3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 시장의 분위기 대외 이슈를 통해서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로존 악재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확인하고 오죠.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안을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는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부결 소식에 독일은 유감을 표했고 주요국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발 악재,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그 영향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사태의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얘기를 했듯이 오늘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키프로스발 악재 때문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프로스 의회가 간밤에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죠.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디포트 상태를 맞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그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뭐 의회가 잠시 멈추면서 21일 날 다시 이제 개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경제적인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가 어떤 국가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유로존 막내로 들어간 국가거든요. 그래서 유로 이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입니다. 0.2%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키프로스가 왜 연일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는지, 그 부분들은 이 키프로스가 다른 쪽에 이제 부채들이 좀 많은 그 은행에 투자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은행이 이제 디폴트가 되면은 키프로스도 이제 디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예금 부분들에 대한 그 채무 부분을 키프로스 국민들 그 예금을 한 사람들한테 좀 지우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부과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약간 ECB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면서 그 부분들은 일단 좀 일단락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말에는 호재였습니다. 왜냐면은 그제 금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제 예금을 한 사람들한테 좀 지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ECB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제기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뭐 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제 뭐 탕감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그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점으로 좀 작용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뭐 유로존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출렁했던 폭에 비한다면 뭐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뭐 제한적인 약세이고요. 뉴욕 증시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요. 키프로스 사태의 영향력은 뭐 이렇게 제한적인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ECB에서도 만약에 키프로스 문제가 확대가 된다면은 신임에 대한, ECB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키프로스 문제는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강구가 될 부분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지부진 버티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수급 부담과 대외 악재의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 현재 국면에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관망의 자세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발상의 전략 중 어떤 쪽이 유리할까요? 현 장세 대응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악재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부담스럽고요. 지수 위쪽으로 반등을 이끌 만한 동력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될 텐데 전략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일단은 뭐 역발상 투자라는 뭐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뭐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출연을 했을 때 이제 2040포인트랑 1980포인트 큰 박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가 이탈이 된다면은 1980에서 1920 사이에 60포인트의 이제 박스를 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1970포인트 정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거기가 이제 앞전에 두 차례 지지를 받았던 추세선이 이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탈되면은 긴 시간, 한 6개월 정도 만들어졌던 그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방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흐름의 키는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강했던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부분들은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현재 이 추세를 이탈시키거나 아니면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그날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매도를 하면은 7포인트에서 8포인트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물론 대형주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에는 조금 나은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에서 개별 종목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현장세에서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현장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 장세에서는 수급밖에 답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 시장이 원래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그렇긴 하지만 하루하루에 10포인트, 8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조금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루 종일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수급을 항상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한 전략은 한국투자증권 IM유온스타 김형철 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